안녕하세요. 저 더모토의 나경환 기자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헤레즈 서킷에 와서 두카티에서 새롭게 내놓은 파니갈레 V2, 이탈리안들은 무드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애들이 여러 대. 예쁘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얄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날렵한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라인이 정말 잘 빠졌죠. 차 정말 예쁩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정말 다루기 좋고 내가 이 바이크를 풀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풀로 다루고 있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즐겁게 느끼고 더 나은 기록, 더 나은 실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바이크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면 아무래도 금방 흥미를 잃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코너를 탈출하면서 불었을 때, 가속을 딱 진행을 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이크도 쉽게 잘 눕고 그리고 발딱 일어나고 V-트윈 엔진답게 차 정말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바이크를 오늘 하루 종일 탔는데 초반에는 엄청 절었어요. 엄청 긴장도 좀 많이 하고 먼저 말씀드릴 건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차였고 저라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상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좋아졌고요.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바이크이자 정말 예쁜 바이크고 엔진도 정말 느끼기 좋고 두카티의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를 토탈 컨트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정말로 다룰 수 있는, 충분히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바이크로서의 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두카티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두카티는 아무래도 좀 더 특성이 있는 바이크니까, 개성이 좀 강한 바이크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혼다를 선택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될 정도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쪽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크랑 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가격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저라면 너무 고민돼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유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두카티 바이크를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트랙을 좀 달리고 싶다,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어요. 근데 모드 조정도 굉장히 세심하고 단계별로 조정을 했을 때 차이도 확실히 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모터사이클의 한계가 아무리 높다 한들 다룰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크로 트랙 라이딩을 시작하는 것도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심지어는 저는 이걸 타고선 어딘가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달리기 성능도 아주 좋고요. 브레이킹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안정적이에요.
파니갈레 V2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두카티의 새로운 바이크, 두 번째로는 슈퍼스포츠, 미드웨이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955cc니까 거의 리터급에 준하지만 무게로서 미드웨이트에 해당하는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V-트윈 엔진이죠. 슈퍼카드로 엔진을 사용하니까 V-트윈이고요. 파니갈레 V4에서 가져온 프론트 마스크, 정말 섹시하고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959 파니갈레 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프론트 마스크를 비롯해서 페어링 디자인들이 많이 다르고 싱글 사이드 스윙암을 적용을 했고요. 계기판도 이전에는 LCD 타입이었는데 현재는 풀 TFT 4.3인치의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라이트류들도 풀 LED가 됐고 DRL, 그러니까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이렌스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시트의 두께는 기존보다 5mm가 더 두꺼워졌고요. 길이는 이 뒤쪽으로 20mm가 더 늘어나서 제가 비교적 좀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인데 시트 뒤쪽으로 쭉 앉으면 전경 자세를 취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타이어가 달라졌어요. 피렐리의 디아블로 로쏘 코르사 2가 새로 들어갔죠. 이 정도를 외관상에서의 959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두카티가 자랑하는 최신형 전자제어 기술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6축 IMU 관성 측정 장치가 투입이 되면서 최신의 전자제어 기술들이 대거 투입됐는데, ABS 코너링 에보, 두카티 트랙션 컨트롤 에보 2, 그리고 두카티 윌리 컨트롤 에보, 두카티 퀵시프트 에보 2, 두카티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 에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두카티 트랙션 컨트롤 에보 2예요. 예측을 미리 하는 거죠, 차가. 그래서 New Predictive Strategy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휠 스핀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코너 탈출 시에 너무 급하게 스로틀을 열어서 리어 타이어가 스핀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엔진의 출력이 올라갔어요. 엔진 배기량은 955cc로 기존의 959 파니갈레하고 같지만 엔진 출력은 5마력 상승했고 토크는 2Nm, 0.2kg 포스미터가 올라갔습니다. 토크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6000rpm 이상에서 충분한 토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또 장점입니다. 차체 디멘전에 있어서는 레이크 각은 24도로 기존하고 동일하고 트레일 각도 1mm 줄어든 95mm라고 휠 베이스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1431mm였고 V2의 경우에는 1436mm로 5mm가 늘어났어요. 레이크 각이 동일하고 차체 디멘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휠 베이스가 약 5mm 정도 늘어난 걸 보면 새롭게 적용한 싱글 사이드 스윙암의 변화가 이런 수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라고 예상해 봅니다. 싱글 사이드 스윙암의 길이 자체는 533mm래요. 엔진의 퓨얼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한 기통당 2개를 사용하는 트윈 타입의 인젝터가 들어갔고요. 에어덕트가 수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면서 이들이 얻은 효과는 연소를 위한 이제 공기의 압축성을 최대한 잃지 않도록 좀 더 공기의 밀도를 높인 상태로 연소실로 이 공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배출가스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죠. 유로5를 통과하는 배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카티의 V-트윈 엔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된 거죠. 서스펜션이 세팅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전후 서스펜션의 구성 자체는 기존의 959 파니갈레하고 동일해요. 프론트는 쇼와의 풀 어저서블 타입 43mm 파이의
프론트 포크가 적용이 되고요. 리어에는 jak스의 또 어저스터블 타입, 그것의 세팅 자체가 더 편안하게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라이벌 비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를 구매할 예정인 사람들 혹은 그런 이들에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차량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일제 슈퍼바이크, 리터급 슈퍼바이크랑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저 돈 주고 155마력짜리 바이크를 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현재 아시다시피 일제 슈퍼 스포츠 바이크들은 200마력을 달성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왜 굳이 그 돈 주고 두카티를 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별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그건 두카티가 아니니까. 일제 바이크는 두카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답변인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겠죠. 파니갈레 V2는 VTN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바이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슈퍼스포츠 바이크로는 파니갈레 V2가 유일한 대안일 겁니다. 그리고 두카티를 갖는다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측면에서의 장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155마력의 출력은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출력이 좀 낮은 편인 게 사실이죠. 출력이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건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자면 스즈키의 GSX R1000R이나 혼다의 CBR 1000R SP, 야마하의 R1M,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일제 플래그십 슈퍼스포츠 바이크들도 정말 좋은 바이크, 마력도 좋고 다루기도 편하고 참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터사이클이 가진 최고 마력이 전부인가라고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 마력이 높으면 그 차는 꽤 빠를 수밖에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건 바이크가 빠른 거지 라이더가 빠른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빠른 바이크를 타고 라이더가 좀 더 성장을 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더 빨라지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V2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합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만약에 너 파니갈레 V2를 살래 아니면 다른 바이크를 구입할래, 슈퍼스포츠에 한정해서요, 질문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저는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두카티는 두카티니까 굉장히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한 차량이고 라이더를 좀 가리는 도도한 이미지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의의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야말로 토탈 컨트롤을 실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트랙에서의 라이딩을 좀 즐기면서 스스로 라이딩 스킬을 좀 늘리고 싶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파니갈레 V2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바이크가 더 좋아서 혹은 더 멋져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한테는 두카티 코리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랙 이벤트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CBR 1000R SP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한테 트랙을 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제가 트랙에 들어가서 바이크를 타고자 했을 때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현 시점에서 아무래도 혼다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에서 주된 그 타겟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CBR 1000R SP 같은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트랙데이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두카티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트랙데이에서의 서포트, 트랙데이에서 라이더가 받는 서포트의 영역은 제가 오늘 전 세계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 테스트에 초청받았을 때 이 현지에서 받는 그 서포트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두카티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트랙데이 이벤트에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트랙데이에 참가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트랙데이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파손되거나 했을 때 수리비와 부품, 공임까지 전체 50%를 할인해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두카티 지금 본사 직원들이랑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들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파손됐던 게 잦았던 것도 아니고 그 큰 비용이 발생했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라이더의 입장에서 내가 혼자 트랙을 즐기겠다고 트랙으로 내 바이크를 가져가서 트랙 라이딩을 즐기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슬립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슈퍼바이크를 구입을 해서 트랙 라이딩을 즐기면서 나의 스스로의 라이딩 스킬을 발전시키고 하나의 랩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제 결론도 사실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니갈레 V2 혹은 두카티의 모터사이클을 타고 트랙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랙 라이딩을 원하시면 이거 선택하세요.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155마력 부족할 것 같죠? 쓰지도 못하는 200마력보다는 쓸 수 있는 155마력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타는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책에서 12호로가 되겠네요. 그쪽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피니시.